이거 혹시 저공해 이종 차량 표시 아닌가? 그럼 사륜은 저공해 차량이 아니네? 안녕하세요, 싼존입니다. 이거 다들 보셨나요? 하이브리드 연비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 신고 연비라고 하면서 가솔린 모델, 이륜, 사륜, 그리고 바로 아래에 하이브리드 모델, 이륜, 사륜에 요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연비 확인에 앞서서 이 정부 신고 연비란 무엇인가? 연비 테스트는 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현대차에서 직접 연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연비를 직접 측정을 하고요. 그렇게 나라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엔 정부에서는 신고된 연비가 적정한지 여러 단계에 걸쳐서 확인 후에 인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을 해야 공인연비 표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연비에 따라서 등급도 부여가 되고 이렇게 딱지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차량의 엔진 이 크기에 따라서 세금 감면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 현대차 홈페이지에 나오는 이 정부 신고 연비 출시할 때 이렇게 나오나요? 라고 물음을 할 수 있겠죠. 이 연비를 잘못 신고할 경우에는 자칫 차량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기관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상 여기에 표기된 연비가 앞으로 우리가 만나보게 될 공인연비가 될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산타페는 중형 SUV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복합연비 14.3km/L를 넘어야 요 인증을 받고 세제 혜택 등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 여기 연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 이륜부터 살펴보면 이 표를 보면 14.3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도심에서는 16.3km고요. 고속에서는 14.6km가 나왔네요. 가솔린은 고속에서 연비가 조금 유리했다면 하이브리드는 저속에서 유리합니다. 하이브리드가 저속 연비가 더 좋은 이유, 저속이나 정차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서 엔진이 아닌 충전된 배터리를 굴려서 모터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도심의 연비가 좀 더 좋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 아래 C라고 적힌 건 뭔가요? 하실 텐데 이건 빌트인 캠2 장착 차량입니다. 빌트인 캠을 달게 되면 이건 항시 배터리에 개입되는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연비 인증을 할 때 빌트인 캠 장착 모델도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장착 차량 대비 0.5km 정도가 하락되었네요. 여기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그럼 빌트인 캠 2를 옵션에서 빼버리고 싸제 블랙박스로 달면 연비가 좋나요? 이렇게 또 물음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아닙니다. 자동차에 장착되는 모든 전자기기는 연비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싸제 블랙박스도 똑같습니다. 혹시나 빌트인 캠 2 안 달아서 다행이다 이런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위쪽에 대망의 사륜 연비도 한번 볼까요? 사륜은 뭐가 막 많죠? 이렇게 쭉 보면 14.3km를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결국 사륜은 세제 혜택이 없네요. 저공해 차량만 등록됩니다. 5인승 18인치 휠은 복합 14km, 6, 7인승 18인치는 13.6km가 나왔고요. 20인치 휠, 프레스티지의 디자인 플러스를 선택하면 이 휠이 달리죠. 캘리그라피로 가면 마찬가지로 요 20인치 휠이 장착됩니다. 따라서 인치업 증가에 따른 이 연비는 13km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18인치와 20인치 이렇게 보면 연비가 0.6에서 1km 정도 차이가 나네요. 막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 연비만 본다면 이륜의 경우에는 빌트인 캠이 안 달린 모델의 경우도 20인치를 장착하고 14.3km 이상은 가능했을 텐데 어찌됐거나 빌트인 캠은 순정 옵션이기 때문에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포기할 순 없었을 테고 결국 빌트인 캠2
그거 달고 20인치로 인증을 하게 될 경우에 좀 아슬아슬하게 안 넘어갈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이륜은 18인치만 인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빌트인 캠을 빼면 여기 뭐 19인치나 20인치 다 들어가서 연비 인증까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등급 숫자 나오죠? 2와 3. 이거 혹시 저공해 2종 차량 표시 아닌가? 그럼 사륜은 저공해 차량이 아니네?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행히 그건 아니고요. 이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기준하는 복합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입니다. 13.8km 미만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3등급을 받은 거지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저공해 차량의 그 등급이 아니니까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륜도 전부 2종 저공해 차량입니다. 근데 이 연비 어떠신가요? 구형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비교를 해보면 보자. 이륜 기준 4세대는 15.3km의 연비가 나왔는데 요건 17인치네요. 신형은 18인치인데도 15.5km를 달성했다고 했죠. 신형은 크기와 무게가 많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연비를 기록한 겁니다. 인치가 업되면서 연비는 0.2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아마 이 향상된 공기 저항 개수 0.29 뭐 그렇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신형 배터리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소렌토랑 이 비교도 빠질 수 없겠죠. 소렌토 연비도 한번 볼까요? 근데 이 검사 방식이 달랐던 건지 표기가 조금 다른데요. 몇몇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소렌토는 이륜 5인승이 별도로 분리가 돼 있네요. 15.7로 나왔는데 산타페는 6인 7인승이 같이 5인승과 함께 있죠. 그럼에도 0.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오히려 산타페가 6인승 7인승의 연비로 가면 소렌토보다 무려 0.7km가 높습니다. 맞나 이거?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뭐 5인승에서 7인승 복합적으로 봤을 땐 뭐 어느 정도 연비는 비슷한 것으로 확인이 되거나 혹은 산타페가 조금 더 연비가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사륜을 보면 소렌토 18인치 기준 13.8km죠. 산타페는 5인승부터 7인승까지 13.6에서 14km 정도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평균값을 보면 대동소이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는 맞죠 이거? 이륜 사륜의 두 차량이 비슷한 연비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실상 공개된 하이브리드 연비 봐봤고요. 자세한 건 여기 에너지공단 여기서 좀 보면 되니까 여기 소식 나오는 대로 제가 또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내재화된 신형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해서 좀 연비가 약간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도 조금 기대를 해봤는데요. 약간은 좀 아쉽지만 구형보다는 차가 커지고 무거워졌죠. 이렇게 보면 연비는 선방했다 이렇게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역시 산타페 영상은 산타페 계약자 채널이 재밌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맞다 여러분, 요 휠에 대한 내용 지금 편집 중인데 요런 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 편집 중에 계속 중단이 되는데 다음 영상은 정말 이 휠 내용 나갑니다. 근데 좀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한데 무려 20분이나 되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끝!